여러분, 지방선거에서 13%가 넘는 의원들이 투표 없이 당선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심지어 지방의원들은 원래 직업과 겸직도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월급 중 30%는 세금을 매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지방의원이 전국에 3,8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밖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이들만의 고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약 80일, 다가오는 6월 3일이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펼쳐지는데요. 벌써부터 각지에서 여러 후보들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방선거의 실체에 대해서 국회 내부자의 시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이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당시에는 지방선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임명하는 관선제도가 운영되었죠. 당연히 이 시기 지방의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관선제도는 정부의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한 자리를 나눠주는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죠. 그러다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지방선거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최초의 완전한 의미의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다시 민선으로 뽑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1998년부터는 4년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로 9번째 선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5년, 지방선거는 4년 주기라서 이 두 선거는 20년에 한 번씩만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사 참 다이나믹하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선거의 시계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 역대급 스노우볼이 당장 다음 선거인 2030년 6월에 터질 예정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불과 며칠 간격으로 혹은 아예 동시에 치러질 수도 있는 전례 없는 슈퍼 선거의 해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대선 캠프 하나 꾸리기도 벅찬데 지방선거까지 겹친다. 전국적인 선거 캠프 구인나는 불보듯 뻔하고 분위기를 탄 특정 정당이 전국을 그야말로 싹쓸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뽑습니다. 구의회, 시의회 등 각 지역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 시장, 도지사 등의 자치단체장, 아무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교육감이 그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장 크게는 각 정당의 신인 정치인을 발굴하는 정치인 냉장고가 됩니다. 언제든지 국회의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경험 있고 준비된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실제 유권자들에게 정당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인지도는 있지만 실제로 마주치고 소통하는 등 내 삶 주변에서 느끼기는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한 동네를 활동 범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쉽게 더 자주 마주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가령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어도 나의 민원을 잘 챙겨주는 시의원은 좋아서 그 정당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당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구 시도의원을 통해서 각 지역의 생생한 민심을 수집할 수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력이 강한 곳이 예상외로 경찰인데 전국에 위치한 1,400여 개의 파출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취합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전국에 있는 3,800명의 지방의원들이 정당의 정보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지방의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의 길이상 오늘은 지방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앞서 전국에 3,800명의 지방의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원은 다시 기초의원과 강력의원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기초의원은 광역시의 구의원, 광역시가 아닌 도시의 시의원을 말하고 광역의원은 광역시의 시의원과 경기도, 강원도와 같은 도의 도의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의원이 가장 낮고 광역의원이 그 다음, 국회의원이 가장 높은 대표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3,800명 중 광역의원이 812명, 기초의원이 2,988명이라고 하니 기초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보통 1인당 1만 명에서 2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는데 이는 3,000세대 아파트 기준 3개에서 6개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는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고 평생 의원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초의원은 특별하게 한 지역구에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를 동시에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초의회만은 보다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게 하여 정쟁보다는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2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뽑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2명의 의원이 활동하기 때문에 만약 같은 당에서 2명의 의원이 뽑힌다면 구조적으로 경쟁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하나의 성과를 내더라도 이게 과연 누구의 공적인지에 대해서 서로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분명 선거법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자유롭게 2명 이상 4명까지 의원 정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2인 지역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흐름을 잘 타면 2인 지역구에서는 2명 다 같은 정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지만, 3인 선거구가 되면 한 명은 무조건 다른 당에 자리를 내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동네에서 2명 이상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번, 2번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1-가, 1-나처럼 같은 당 안에서도 기호가 나뉘죠. 바로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경쟁과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고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들어가면 보통 같은 당이라도 맨 위에 있는 익숙한 가번을 무조건 찍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가번표를 달면 당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가번을 받고 싶어 하겠죠. 반대로 당선은 되고 싶은데 나번의 기호를 받았다? 그때부터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번 말고 나번도 찍어달라고 읍소하며 투표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출마를 한다고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특정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전라도나 경상도와 같은 지역이 특히 그렇죠. 단 한 명을 뽑는 선거에서 한 명만 출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투표를 하지 않고 바로 당선시키는 무투표 당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전체 3,800명의 후보 중 13%가 넘는 501명이 이런 식으로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꿀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원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결선이 널널할수록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법입니다. 그들에게는 공천을 결정하는 경선이 곧 결선인 셈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당은 더 이상 차별점이 되지 못합니다. 인물론 혹은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들로 여론이 형성되죠. 이 시기 목욕탕이나 미용실에서 발언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활동비 명목으로 이들을 섭외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선거 비용이 상당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지방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권력을 위해서 과연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방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방의원의 월급은 각 지방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대략적으로 기초의원은 400만원 정도, 광역의원은 500에서 6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꽤나 큰 금액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권력에 비해서는 평범한 수준인가요? 통상적으로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그 금액도 낮아지고 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급도 2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111명의 서울시의회 의원 중 약 40%의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니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지방의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자료들과 제가 직접 지켜본 바에 따르면 크게 3가지 분류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서로 들어온 방식도 역할도 다르죠. 첫 번째는 전문직 부류입니다. 대학 교수, 세무사, 변호사, 그 지역에서 방귀 좀 낀다고 하는 공인중개사까지 이 분야에 넣어줄 수 있겠네요. 이들은 보통 공천권자의 필요에 의해서 스카우트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브레인의 역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외부의 그 지역 지방의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딜 가나 윈윈의 법칙에 따르듯이 이들에게도 지방의원을 하는 것은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잠재적 고객인 유권자들에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고, 지방의원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일에 여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그 지역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수성가형 중소기업 대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다시피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쩐주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당원 행사를 하는 등 여러가지 애매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들이 나서죠. 또 이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천권자의 환심을 사기도 하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돈이 많다면 그걸로 선물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일반적으로 이들은 완전히 큰 업체 사장까지는 아니고 소형 기업이나 여러 자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부는 이뤘는데 어릴 적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나 이제는 돈 말고 존경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화는 절대 아닌 개인의 생각과 짧은 관찰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아셔야겠죠. 다음은 지역 정치계 혹은 공천권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방 정치를 조금 아시는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 정치에서는 뭔가 정해진 직함이나 직업은 없는데 항상 정치인 주변을 떠도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엄청난 강점이나 개인기는 없어도 보통 사람이 좋거나 높은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에서 운이 좋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아서 공천권자의 신복으로서 지방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선된 존재들은 지방의원들의 기강을 잡고 충성심을 강조하며 공천권자에게 지방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용과 목적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구성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월급 2번 받고 권력도 누리는 신의 직장 같죠?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이들이 왜 21세기 이장으로 전락하는지, 왜 국회의원 눈치만 보면서 파리 목숨이 되었는지, 그들만의 진짜 고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하고 이 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